옵티마이즈 등고선 가공은 3D 모델에 대해서 측벽 구간과 완만한 구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툴패스를 알맞게 내기 위해서 이제 라스터 가공이나 등고선 가공, 그리고 3D 옵셋 가공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알맞은 바운더리를 생성해서 원하는 영역에 이제 적합한 툴패스를 생성을 하셨어야 됐었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 3D 모델에 바운더리 없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툴패스가 옵티마이즈 등고선이라는 툴패스였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 등고선이라는 툴패스는 3D 옵셋 툴패스와 등고선 툴패스가 합쳐진 툴패스로 모델이 45도를 기준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면은 45도를 기준으로 경사가 급한 구간은 등고선 가공 툴패스, 완만한 구간은 3D 옵셋 툴패스가 적용이 되었던 이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3D 모델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툴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위에서 툴패스 선택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정삭이라는 탭에 제가 또 다른 3D 모델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툴패스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 스팁과 쉘로우 가공이라는 툴패스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3D 모델에 알맞은 툴패스가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옵티마이즈 등고선처럼 완만한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와 가파른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가 합쳐진 툴패스인데 조금 더 기능이 추가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팁과 쉘로우 가공 툴패스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틱과 쉘로우 가공 툴패스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툴패스 이름은 스틱과 쉘로우라고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은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작업했었던 지금 이 그래픽 상에 보이는 카울링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구 쪽을 보시면 이제 앞에서 사용했었던 지름 10을 가지는 엔드밀 공구를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 안에서만 제가 생성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틱과 쉘로우 가공이라는 부분을 가시면 다음과 같이 창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옵티마이즈 등고선 가공 툴패스는 등고선 가공 툴패스와 3D 옵셋 툴패스가 합쳐진 툴패스이고 그리고 45도 각도를 기준으로 이제 자동으로 두 개의 툴패스가 하나의 툴패스로 생성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틱과 쉘로우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급한 구간에 해당하는 툴패스와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 해당하는 툴패스가 하나의 스틱과 쉘로우라는 툴패스로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틱과 쉘로우 가공에서는 경사가 급한 구간은 등고선 가공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지만 완만한 구간은 3D 옵셋이라는 툴패스 외에도 라스터 가공이라는 툴패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즈 등고선 가공의 완만한 구간은 3D 옵셋 툴패스였다면 스틱과 쉘로우 가공에서의 완만한 구간은 라스터 가공이다라고 이제 라스터 가공까지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이 타입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 보았는데요. 화살표 표시를 눌러보시면 타입이라는 부분에 3D 옵셋 툴패스 이외에도 라스터 가공의 툴패스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스틱과 쉘로우 가공은 완만한 구간의 3D 옵셋 또는 라스터 가공에 해당하는 두 가지 툴패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옵티마이즈 등고선에서는 완만한 구간에 라스터 가공 툴패스를 생성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스틱과 쉘로우 가공에서는 타입을 제가 라스터 가공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터 가공으로 선택을 하고 쉘로우 옵션은 구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마지막 부분은 체크를 풀고 기본 옵션 값으로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가파른 구간은 등고선 가공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졌고 완만한 구간은 라스터 가공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툴패스만으로도 경사가 급한 구간과 완만한 구간에 곧바로 툴패스를 생성을 해 보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제 적합한 툴패스를 따로 영역을 지정을 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은 옵티마이즈 등고선처럼 완만한 구간에 3D 옵셋 툴패스 하나만 사용을 하시는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가 3D 옵셋 또는 라스터 가공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다른 옵션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서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면 가장 위에 있는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 연속해서 생성을 할 수 있는 툴패스 부분은 따로 떨어져서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툴패스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스터 가공으로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순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말 그대로 어디를 먼저 가공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 퍼스트로 하시면 위에서부터 이제 높은 순서대로 가공이 이루어질 거고요. 스팁 퍼스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가파른 구간인 등고선 가공부터 먼저 가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단을 보시면 이제 각도 값으로 기준을 조절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준 각도라는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파른 구간과 완만한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각도 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마이즈 등고선 같은 경우는 45도를 기준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스티커 쉘로우 가공에서는 모델 형상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기준이 되는 각도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스팁 쉘로우 오버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계 각도를 기준으로 완만한 구간과 가파른 구간을 나눌 때 그 경계 부분에 겹쳐지는 양을 조절해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버랩 부분에 어느 정도 값을 입력을 하고 한번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도 각도를 기준으로 스틱 구간과 쉘로우 구간이 나누어질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오버랩이 적용이 되어지면서 라스터 툴패스와 등고선 툴패스가 겹쳐지는 부분이 이제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도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영역을 나눠서 가공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두 개의 툴패스가 겹쳐지도록 마무리를 좀 이제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공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오버랩 기능을 통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가장 하단에 있는 쉘로우 옵션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을 옵티마이즈 등고선과 마찬가지로 구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왼쪽에 쉘로우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 오버를 따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쉘로우라는 구간은 완만한 구간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스터 가공에 해당하는 간격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스텝 오버 값은 이제 등고선의 간격값이 되겠고요. 쉘로우 옵션을 따로 구별해서 스텝 오버를 7로 이제 완만한 구간의 간격값을 조금 더 크게 한번 설정을 따로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간격값이 급격한 구간보다 완만한 구간에 해당하는 간격값이 훨씬 더 커져진 것, 이제 크게 증가가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틱과 쉘로우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스텝 오버인 공구 사이에 공구가 이동을 할 때의 이동 거리값뿐만 아니라 가공 방향까지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만한 구간과 급격한 구간의 가공 방향도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라스터 가공으로 하실 때는 각도값을 기준으로 원하는 방향도 사용자가 직접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도값을 조절을 해서 따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라스터 가공이 아니라 제가 다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각도 값으로 네, 돌리면 다시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티븐 쉘로우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새로 고친 버튼 눌러주시고 타입을 3D 옵셋으로 바꾸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완만한 구간은 다시 3D 옵셋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D 옵셋 툴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기능까지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시면 보다 부드럽게 모서리 부분이 알진 구간이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구가 이제 절삭을 하게 될 때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부분이 스틱과 쉘로우라는 옵션이고요. 이렇게 쉘로우라는 옵션을 따로 쓰실 때는 이제 3D 옵셋 같은 부분도 스파이럴이라는 옵션도 완만한 구간과 급격한 구간을 또 따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옵션 값을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고 구별해서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까지가 스틱과 쉘로우 가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설명을 드렸던 측벽에 적합한 등고선 툴패스와 그리고 보다 완만한 구간에 적합한 라스터 툴패스와 3D 옵셋 툴패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툴패스는 알맞은 바운더리를 지정을 해서 영역을 구별해 놓고 사용을 하셔야 이제 적합한 툴패스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툴패스가 합쳐진 두 가지 툴패스 중에서 먼저 옵티마이즈 등고선 툴패스는 등고선 툴패스와 3D 옵셋 툴패스가 합쳐진 툴패스로 이제 3D 모델을 45도 경계를 기준으로 생성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스틱과 쉘로우 가공이라는 부분은 사용자가 경계 각도도 원하는 대로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겹쳐지는 양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완만한 구간에 해당하는 툴패스도 3D 옵셋 또는 라스터 중에 원하시는 대로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스파이럴이나 또 다양한 옵션들을 가공 방향 같은 이러한 설정 가공 부분을 이제 가공 데이터 설정하시는 부분을 또 완만한 구간과 급격한 구간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을 구별해서 또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툴패스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